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질까? 왜 혈당이 자꾸 오를까? 매일 약도 잘 챙겨 드시고 식사도 조심해서 하시는데 혈압은 들쑥날쑥하고 당뇨 수치는 오히려 더 올라간다는 분들, 제 진료실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 때문입니다.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밥은 소식하시고 단 것도 거의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 175, 당화혈색소 9.1, 콜레스테롤 250. 이 정도면 약을 더 늘려야 합니다. 이라는 말까지 들으셨죠. 그 원인은 바로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먹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평생 먹었는데 뭐 하지만 병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쌓여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어떻게 바꿔 드시면 좋은지 실제로 수치를 낮춘 시니어 환자들의 사례도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매일 밥 지을 때 혈관을 살리는 특별한 재료 5가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잘못된 건강 상식 5가지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조용수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보며 깨달은 절박한 경고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꿀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음식은 바로 짜게 먹는 국물입니다. 국, 찌개, 곰탕처럼 우리 식탁에 너무나 익숙한 음식들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짠 거 안 먹어 라고 하시지만 막상 혈압을 재보면 160, 170, 심하면 200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짠맛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입은 괜찮다고 느끼지만 몸속은 이미 SOS를 보내고 있는 거죠. 된장국 한 그릇, 김치찌개 국물 한 국자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을 넘게 됩니다. 국물만 안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밥에 비벼 먹고 말아먹다 보면 결국 다 먹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 쌓여서 수십 년 후 병이 되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74세 최상필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된장국에 밥 말아 먹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결국 신부전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 평생 맛있게 먹던 국물이 날 죽일 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간은 마늘, 생강, 다시마 육수로 하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장조림, 젓갈, 명란젓은 한 달에 한두 번만 드셔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바꿔서 건강을 되찾은 분도 많습니다. 72세 김선희 어르신은 된장찌개 국물 없이 건더기만 드셨는데 2달 만에 혈압이 155에서 130으로 내려가고 신장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딱 하나만 바꿔도 건강은 달라집니다. 그 국물 한 숟가락이 내 심장과 신장을 살릴 수도 반대로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흰쌀밥과 흰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밥, 떡, 국수, 빵,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한 음식들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단 건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정제 탄수화물이 오히려 혈당을 더 크게 흔듭니다. 82세 오순내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초콜릿이나 사탕은 전혀 드시지 않으셨지만 아침엔 흰쌀밥 한 공기, 점심엔 떡국이나 잔치국수, 간식으로는 바나나, 찐 고구마를 드셨죠.
겉보기엔 건강한 식단 같지만 공복 혈당은 280, 당화혈색소는 9.0까지 올라가 있었고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는 말초 신경 손상까지 진행됐습니다. 요즘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아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몸에서 너무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흰쌀밥 한 공기의 당 지수는 각설탕 14개와 맞먹고 떡이나 국수는 그보다도 더 높습니다. 단맛이 없다고 안심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무서운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조남 어르신은 밥은 안 먹고 국수를 즐긴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엔 칼국수, 저녁엔 소면에 김치. 이런 식단을 계속 이어가시다가 혈당이 300 이상으로 치솟고 당뇨막막병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시야가 흐려지고 정기적으로 안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국수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흰쌀밥은 길이나 보리, 현미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흰 밀가루는 메밀, 통밀, 곤약면 같은 재료로 바꿀 수 있고요. 떡 대신 삶은 고구마나 찐 단호박, 바나나 반 개 정도가 더 낫습니다. 국수나 빵은 주 1, 2회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72세 김복자 어르신은 밥 반 공기를 현미 잡곡으로 바꾸고 떡 대신 고구마를 드신 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1에서 6.7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밍밍하고 맛없다고 하셨지만 2달쯤 지나면서 손발 저림도 줄고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죠.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당뇨와 고지혈증을 함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밥 한 숟갈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눈, 손, 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기름진 고기와 튀긴 음식입니다. 삼겹살, 닭강정, 돈가스, 튀김류, 그리고 버터가 듬뿍 들어간 빵까지. 이런 음식들 가끔 한 번 먹는 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한 번이 한 달이면 4번, 1년이면 48번, 10년이면 480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몸속 심장, 혈관, 간, 췌장에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정필남 어르신도 매주 금요일마다 가족들과 삼겹살을 드셨습니다. 기름장에 콕 찍어 소주 한 잔, 그게 주말에 낙이셨죠. 한 주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지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심장 협심증 의심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심장 혈관이 절반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 한 번이 쌓이고 쌓여 몸속은 이미 기름 창고가 되어 있었던 거죠. 기름진 음식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습니다. 이 지방들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은 문제를 더 키웁니다. 기름이 고온에서 변하면서 몸에 해로운 트랜스지방이 늘어나고 그 기름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나쁜 영향을 줍니다. 75세 박대용 어르신은 닭강정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퇴근 후 맥주 한 캔에 닭강정 몇 조각, 그게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550, 정상보다 4배 이상 높았고 간 수치도 급격히 올라 있었습니다. 그분이 병상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맛있던 게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삼겹살 대신에 두부, 닭가슴살, 연어, 고등어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선택해 보세요. 튀김은 에어프라이어나 찜기를 사용하고 기름 없이 굽거나 삶는 조리법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양념도 되도록 간단하게, 식용유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71세 문석진 어르신은 일주일에 2번 드시던 삼겹살을 연어구이로 바꾸고 볶음 반찬 대신 나물 반찬으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는 230에서 170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140대로 안정됐습니다. 물론 처음엔 아쉬워하셨죠. 그거 다 끊으면 인생 무슨 재미로 살아? 그 말씀이 참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러셨습니다. 요즘 숨도 덜 차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기름진 한 끼는 입은 즐겁게 해주지만 그게 쌓이면 조용히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입맛을 살릴 것인지, 생명을 지킬 것인지.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간편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자주 드시죠.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라면, 통조림, 즉석밥, 냉동식품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겉보기엔 편리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엔 나트륨,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그리고 방부제, 색소, 향미 증진제까지 들어있어서 매일 섭취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일수록 이런 음식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이만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혼자 사시면서 하루 두 끼를 라면, 즉석밥, 전자레인지용 국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설거지도 귀찮고 밥 차리는 게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조금씩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지신 거죠. 하지만 3년 뒤 건강검진에서 만성 신부전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국물만 덜 마시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가공식품은 단순히 짜고 기름지기만 한 게 아닙니다. 중독성이 무섭습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건강한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지고 결국 다시 가공식품을 찾게 되는 거죠. 78세 양금네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아침엔 식빵에 햄, 점심엔 소시지 반찬, 저녁엔 라면. 처음엔 바쁘고 귀찮아서였지만 어느새 그런 식사가 습관이 되어 버린 겁니다. 결과는 고혈압 악화와 신장 기능 저하. 혈압은 170을 넘었고 단백뇨 수치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트에서 산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편해서 그랬죠. 2번 후회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는 서서히,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입니다. 심장, 신장, 간에까지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반찬이 없을 땐 두부, 삶은 계란, 김, 나물처럼 간단한 자연식을 선택해 보세요. 햄 대신엔 닭가슴살, 오징어채, 생선조림 같은 단백질 반찬이 좋습니다. 라면이 생각날 땐 된장국이나 미역국, 두부찌개로 바꿔보세요. 냉동밥 대신엔 잡곡밥을 미리 소분해서 냉동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물은 되도록 마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73세 배경이 어르신은 매일 컵라면 드시던 습관을 기리죽과 삶은 달걀로 바꾸셨습니다. 불과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됐고 몸이 덜 붓고 잠도 잘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저렸는데 요즘은 푹 자요. 그 말씀 정말 반가웠습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고 그게 쌓이면 병이 되거나 건강이 됩니다. 지금 식탁 위에 있는 가공식품들 당장 다 바꾸기 어렵다면 하루 한 끼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그 한 끼가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꼭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설탕, 단 음료, 디저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건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루 한두 번씩 드시는 믹스커피, 캔커피, 플레인 요거트, 바나나, 떡, 과일 주스 같은 음식들 모두 당분이 숨어있는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이 단 음식들이야말로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고 혈관을 직접 공격하는 주범입니다. 80세 황영자 할머니 사례입니다. 식사 후 카스텔라 한 조각, 믹스커피 한 잔을 오랜 습관처럼 드셨죠.
이 정도는 괜찮잖아.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혈당이 350까지 치솟고 발끝이 검게 변하는 말초혈관 손상이 찾아왔습니다. 절단까지 고려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예, 그걸 안 드셨다면 엄마가 아직도 다리로 걸었을 텐데요. 단 음식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그만큼 혈관, 신장, 심장, 눈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설탕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요거트, 샐러드 드레싱, 믹스 커피, 떡, 과일까지도 당분을 숨기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69세의 조선이 어르신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아침엔 플레인 요거트에 바나나, 점심 샐러드엔 시판 드레싱, 간단한 토스트 한 장, 누가 봐도 건강식을 하시는 줄 알았지만 검사 결과는 당화혈색소 8.7%, 콜레스테롤 165, 혈압 150이었습니다. 예,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는데 그게 병을 만든 줄은 몰랐어요. 이 어르신의 그 말씀이 참 뼈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믹스커피 대신엔 블랙커피에 우유 한 방울만 더해보세요.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소량의 견과나 과일로, 디저트는 삶은 고구마, 찐 단호박, 바나나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떡 대신엔 삶은 감자나 통밀 토스트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은 식초와 들기름을 직접 섞어 간단하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단맛은 순간이지만 그 뒤에 남는 병원비와 고통은 아주 깁니다. 지금 입에 넣는 한 숟갈, 한 모금이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혈관을 망가뜨리는 5가지 음식,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한 걸음이 병원이 아닌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밥 지을 때 혈관을 살리는 특별한 재료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그냥 콩이 아닙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안토시아닌, 혈압을 조절해주는 식물성 단백질, 혈당을 다스리는 섬유질까지 고루 들어있는 자연이 준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실제로 75세 박윤자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3가지나 복용하고 계셨는데요. 밥에 검은 콩 2숟가락만 넣어 드신 지 6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15mmHg 낮아지고 공복 혈당도 15 정도 내려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검은 콩이 혈관 기능을 좋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밥 지을 때 흰쌀에 검은 콩 한두 숟가락만 더해도 약보다 나은 혈관 건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리입니다. 기리는 흔히 혈관 속 콜레스테롤 청소기라고 불립니다. 기리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78세 이정수 어르신은 당화혈색소 8.5%, LDL 콜레스테롤이 168로 꽤 높은 수치였는데요. 기리와 쌀을 3대1로 섞어 밥을 지어 한 달간 드신 결과 혈당은 6.9%로 콜레스테롤도 13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식감도 부드럽고 고소해서 노년층 분들께도 부담 없이 잘 맞는 식재료입니다. 흰쌀밥만 드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리 한 줌만 넣어 지어보세요. 혈관 건강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고 중성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춰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지질이란 건 혈관을 막는 나쁜 지방 성분들인데요. 들깨는 이런 지질 수치를 낮추는 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실제로 81세 기용한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이 넘고 혈압도 높으셨는데 밥에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씩 넣어 드신 지 3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160에서 120으로 내려가고 수축기 혈압도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들깨는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꼭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밥에 참기름 대신 들깨가루 한 숟가락, 작지만 혈관 건강을 바꾸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이라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흰쌀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특히 현미에 많이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 당뇨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80세 신동욱 어르신은 현미밥으로 식사를 바꾸고 난 뒤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낮아졌고 체중도 4kg 줄면서 고지혈증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 드실 땐 소화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흰쌀과 반반 섞어 짓거나 압력솥에 부드럽게 지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부터 흰쌀밥 대신 현미 한 줌만 섞어 보세요. 혈당, 혈관 건강 모두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5번째는 뽕잎입니다. 뽕잎은 예로부터 혈당 조절에 뛰어난 약용 식재료로 알려져 왔고 요즘도 다양한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7세 박춘자 어르신은 말린 뽕잎을 밥 지을 때 함께 넣어 드신 결과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0.8%나 낮아졌습니다. 뽕잎에는 데옥시오즈리마이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 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뽕잎 밥 지을 때 말린 잎을 한 줌 넣어 주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처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 비법이죠. 당 걱정 많으신 분들께 뽕잎은 밥상이 혈당 관리 비서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재료는 하나씩만 써도 좋지만 함께 쓰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기리는 혈당을 잡아주고 들깨는 혈관 염증을 줄여주며 검은 콩과 현미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뽕잎은 인슐린 작용을 도와 당뇨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오늘 밥하실 때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꼭 넣어보세요. 약보다 더 강한 변화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먹는 밥이 혈관을 살리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믿고 계신 잘못된 건강 상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깊이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 뵙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예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일염이나 죽염은 건강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73세 김영자 어르신은 죽염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죽염으로 간을 한 김치를 듬뿍 드셨습니다. 천일염이나 죽염은 정제염보다 미네랄은 많지만 나트륨 함량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수축기 혈압이 180까지 올라 응급실을 찾게 되셨고 복용 중이던 혈압약의 효과도 떨어졌습니다. 김치 섭취량과 음식 간을 함께 줄이자 혈압은 145까지 안정됐습니다. 소금의 종류보다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일에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모든 과일이 혈당에 좋은 건 아닙니다. 포도, 감, 바나나, 건무화과 등은 당 지수가 높아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였던 78세 박재훈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바나나 한 개를 드셨다가 당화혈색소가 9.2까지 올라 망막출혈까지 겪으셨습니다. 과일은 통째로 하루 한두 번 식후 간식처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고 특히 과일 주스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떡은 빵보다 낫다는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빵보다 떡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떡도 흰쌀로 만든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조청이나 꿀을 곁들인 떡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이정자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은 뒤 빵 대신 떡은 괜찮겠지 하고 매일 떡을 간식처럼 드셨다가 공복 혈당이 270까지 치솟고 당뇨 합병증인 손발 저림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떡보다는 삶은 고구마, 찐 단호박, 통곡물 비스킷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강한 간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는 다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플레인 요거트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사실 시중 제품 중에는 당 함량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나나, 꿀, 시리얼이나 그래놀라까지 넣어 먹으면 당 섭취량이 한 끼에 필요한 양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66세 박상민 어르신도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에 과일과 그래놀라를 넣어 드셨는데 몇 달 후 혈당은 물론 LDL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함께 올라가는 결과를 겪으셨습니다. 요거트를 드실 때는 무가당 제품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만 살짝 곁들이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5번째는 저지방 우유는 아무리 마셔도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지방 함량은 낮아졌지만 대신 당분이나 설탕이 더 들어간 제품도 많습니다. 특히 시럽이 들어간 커피, 연유가 섞인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저지방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하루에 2잔씩 라테를 마셨다가 식후 혈당이 220까지 치솟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유는 하루 한 잔 정도로 줄이고 당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 커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 하나가 아무리 좋은 식단과 운동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검증된 정보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유해 식품 5가지, 혈관을 살리는 식재료 5가지,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과 조리법,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건강 상식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진료실에서 마주하며 직접 겪은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밥상 2 선택 하나, 조리법 하나, 식사 시간 10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곡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약보다 더 강한 건 식탁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김치를 물에 한번 헹궈 드시고 밥에 검은 콩 한 숟가락을 넣고 국물은 남기기. 그 작은 실천 하나가 3개월 뒤에 혈압과 혈당 수치를 바꾸게 될 겁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지켜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이 10년 뒤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이야기 전문의 조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